그때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팔척귀는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게다.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냐? 원자마마 저수다. 무너진 신념, 드러나는 진실, 귀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봉인하려 했던 모든 죄가 깨어난다. 비비를 잃은 강철은 깊은 상실과 자책에 빠져 있습니다. 야광주를 흡수한 팔척귀는 내상을 회복한 채 더욱 강력해졌고 이제 다음 목표는 강철의 야광주입니다. 윤검날이? 한번 잡아먹은 훈령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말이 안 된다. 일부러? 대체 왜? 더 빼앗겼다.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이러다 열의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검소관 윤감놈만 끌어내 주시면 돼. 깊은 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신당 앞. 강철은 묵직한 검서를 손에 들고 비비가 사라진 그 자리 앞에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 무엇보다 뜨거웠고 그 눈 안엔 흐르지 못한 눈물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수없이 많은 순간이 스쳐갔습니다. 형처럼 자신을 지켜주었던 비비. 이무기의 기운을 나눴던 형제. 인간의 몸 안에서 생전 처음 느껴본 상실과 슬픔은 그를 무너뜨릴 만큼 컸지만 동시에 그를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형 보고 있어. 이번엔 내가 끝을 내볼게. 바람결에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삐걱이며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공이 갈라지고 검붉은 틈새에서 팔척귀의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무기의 본능은 위협을 감지하고 몸을 긴장시켰고 강철의 몸은 마치 거대한 손에 휘감기듯 공간 너머로 끌려갔습니다. 다음 순간 강철은 낯선 공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땅은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짙은 붉은 안개에 잠겨 있었으며 귀들의 낮은 울부짖음이 사방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정면 그 붉은 안개를 갈라내며 팔척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형체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눈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었고 팔에는 검은 문양이 흐르며 뿜어내는 기운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다. 팔척귀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야광주는 너에게도 남아있지. 강철은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공간은 그의 이무기 본능마저 억누르는 힘이 가득했고 야광주와 연결된 맥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검서를 높이 들어 올렸고 검의 날끝에서 푸른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동생을 죽였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하게 울렸습니다. 날 지키려고 널 막으려고 스스로를 희생한 사람을 내가 널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팔척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동생이란 놈도 결국 이무기였다. 나와 같은 피를 지닌 존재였지. 하지만 인간의 감정 따위에 빠져 약해졌어. 그 어리석은 형제애가 널 여기에 불러들인 것이다. 강철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검서를 바닥에 세워 결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다시 다짐처럼 중얼거림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그랬듯이 나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울 거야. 팔척귀의 기운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공간은 붉은 소용돌이로 갈라지며 전투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강철은 중심을 잡고 자세를 낮췄고 그 검의 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아직 이무기의 힘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의 마음엔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내 야광주는 동생이 남긴 마지막 빛이다. 널 끝낼 힘도 그 안에 담겨 있어. 팔척귀는 마침내 그 말을 듣고 날카롭게 고개를 돌렸고 두 존재는 일제히 서로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빛과 어둠의 기운이 부딪히는 찰나 귀들의 울부짖음은 더욱 거세졌고 전장은 한순간에 폭발하듯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강철의 눈빛은 더욱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싸움이 아닌 동생에게 바치는 마지막 맹세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여리는 가섭스님과 함께 절벽 아래 깊은 동굴에 있는 고대의 제단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넙덕이 마지막으로 귀를 봉인하려 했던 장소이자 수백 년간 무녀의 피가 스며든 신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팔척귀의 기운은 너무나 강했고 땅의 맥이 어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가섭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야광주 하나를 제단의 중심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이 야광주 하나로는 봉인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팔척귀는 이제 복합귀가 되었고 그 힘은 이 땅에 흘러드는 맥과 결합했습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야광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이 힘으로는 안 돼요. 강철이 있어야 해요. 저 혼자선 너무 부족해요. 가섭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제 강철과 함께 해야 한다. 그는 경기석이고 내 결계의 열쇠이자 수호자다.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제단 아래에서부터 균열이 번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돌판 위로 검은 금이 퍼지고 하늘로 뻗은 제단의 기둥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리는 결계를 그리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레 손끝을 자신의 손바닥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손톱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긁어내 피를 흘려내었습니다. 제 힘이 부족하다면 피라도 보태야죠.
넙덕 할머니가 그랬듯이 나도 무녀니까. 그녀는 피가 흐르는 손을 야광주 위에 얹었습니다. 야광주는 미약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빛은 그녀의 몸을 타고 제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바람이 불어왔고 깃발이 흔들리며 불길처럼 휘날렸습니다. 제단의 중심에서 기운이 요동치고 여리는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섭스님은 그녀의 곁에서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무녀의 언어 봉인의 노래. 여리는 진언에 맞춰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강철 당신이 돌아오기 전까진 내가 이 문을 열지 않겠어요. 끝까지 같이 있을게요. 그 사람을 잃게 두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광주는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피가 퍼져나가며 하나의 문양을 완성했습니다. 제단은 다시 잠시 고요해졌고 그 한가운데에서 여리는 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먼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이는 곧 팔척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고 다시 한번 단단히 입을 굳혔습니다. 강철 제발 버티고 있어요. 나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이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최현우의 처소에 들어섰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 최현우는 마치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눈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정의 눈빛은 단호했고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최인선은 아직도 원한기에 사로잡힌 채입니다. 당신이 그 모든 시작이라 들었습니다. 최현우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피하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주를 이어받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진실을 가둔 겁니다. 이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다그쳤습니다. 진실을 묻는 겁니다. 장원수를 왜 죽였습니까?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최현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장원수라는 자가 우리 가문이 지켜온 고서를 훔치려 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귀와 왕가의 연관을 밝힌 기록 팔척결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 안에서 낡은 고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표지는 찢어져 있었지만 마지막 장엔 선명하게 팔척결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책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왕실의 정통성은 붕괴될 것입니다. 귀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던 과거가 만천하에 알려진다면 혼란은 피할 수 없었겠지요. 이정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장원수를 죽이고 진실을 숨겼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현우는 얼굴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책을 넘기는 순간 누군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견디지 못할 무게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이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넘기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이 책이 세상에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이정은 책을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우리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최인선이 원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끝을 내겠습니다. 가섭스님은 넙덕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여리에게 말했습니다. 팔척귀는 단지 하나의 귀가 아니야. 그건 수백의 원한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복합기, 이 세상 그 어떤 테마법으로도 쉽게 정화할 수 없는 존재지. 여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말을 경청합니다. 가섭스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무거웠습니다. 100년 전 용당골에서 벌어진 대참사 기억하느냐? 왕실의 탐욕과 왜곡된 진실, 그리고 희생자들의 절규가 만들어낸 그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한이 흙과 물, 바람 속에 스며들어 태어난 것이 바로 팔척귀다. 여리는 충격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팔척귀는 단순한 귀가 아니라 역사의 죄 그 자체였던 건가요? 가섭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화하려면 죄를 직면해야 해. 숨기지 않고 덮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고 껴안을 자만이 그 귀를 봉인할 수 있다. 여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할 수 있죠? 가섭스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무녀인 너, 그리고 경기석의 힘을 이어받은 강철이. 둘만이 이 복합기를 정화할 수 있다. 진심과 희생이 수반되어야겠지만 그게 널 선택한 이유다, 여리야. 한편 대비는 깊은 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자신의 처소 안에서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고서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손에 쥔 서책은 누렇게 바랜 종이에 봉인용 붉은 실이 여러 겹 감겨 있었고 그 위엔 직접 봉인을 풀지 말라는 붉은 글귀가 붓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손끝으로 봉인을 끊고 천천히 책을 펼쳤습니다. 서책의 표지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지. 수백 년 전 왕가의 가장 깊은 비밀을 기록한 금서였습니다. 대비는 서책을 바라보며 고요히 창문 너머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읊조립니다. 피는 죄를 낳고 죄는 그림자를 낳는다. 이 나라는 아직 귀에게서 자유롭지 않다. 왕가의 피는 늘 귀의 길목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깊은 단념과 책임감이 어른거렸습니다. 서책의 첫 장을 넘기자 오래된 기록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연종대왕 때의 대사건, 용담골 대참사, 팔척귀의 탄생 전모,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연루된 왕가의 인장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데비는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며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녀의 손이 멈춘 곳엔 팔척귀를 봉인했던 첫 번째 무녀의 일기가 담겨 있었고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귀는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귀는 만들어진다. 피로 원한으로 죄로.
그리고 그 죄를 묻는 자는 반드시 다시 그 대가를 짊어진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잣말처럼 속삭입니다. 이제 이 귀의 기록이 다시 눈을 뜨는구나. 역사는 반복되고 죄는 언제나 대물림된다. 팔척귀와 강철의 싸움은 점점 강철에게 불리해집니다. 그때 여리가 결계를 찢고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강철, 그녀는 그를 끌어안으며 경기석의 기운을 나눠주고 두 사람은 함께 빛의 결계를 펼칩니다. 팔척귀는 절규합니다. 피로 만들어진 자가 다시 피로 봉인되는 건가? 그러나 그의 절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운을 끌어올렸고 그 손끝에서 기묘한 기운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강철과 여리가 깜짝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팔척귀는 무언가를 소환하듯 외칩니다. 윤갑 아직도 내 안에 잠들어 있느냐? 붉은 기문의 중심에서 어렴풋이 윤갑의 형상이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그 형상은 윤갑벌레의 모습이 아닌 괴기스럽게 일그러진 채 분노와 고통의 기운을 뒤집어 쓴 원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리는 충격에 몸을 굳히고 강철은 눈을 크게 뜨며 검을 움켜쥡니다. 그만둬. 그는 이미 해방됐어. 내가 다시 끌어들일 수 없어. 하지만 팔척귀는 광기에 젖은 눈빛으로 웃습니다. 그는 나의 일부였다. 그의 영혼은 아직도 이무기의 껍질 속을 헤매고 있지. 이젠 그를 완전한 원한기로 되돌려 다시 나의 수하로 삼겠다. 윤갑의 혼은 점점 더 검게 물들어가며 강철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리는 눈물을 머금고 외칩니다. 윤갑,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런 괴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 기문이 또다시 열리며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려 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피로 시작된 전설, 피로 끝나지 않는다. 귀국 마지막 귀가 모습을 드러낸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